이제 그때는 그냥 AI 관련주 막 이런 것만 이제 막 테마로도 움직이기는 했었는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실루엣만 보이면 안 돼. 그때 뭐 이렇게 테마주로 막 급등락을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 투자는? 그 산업 분석을 쭉 하고 그 섹터를 다 보다 보니까 그 섹터에도 그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하위의 인더스트리 되게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그 안에도 이제 뭐 비메모리도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네.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많이 갈리잖아요. 네. 뭐 칩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걸 세분화해서 쭉 다 어떤 분야가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좀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자료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분기마다 올린 IR 자료들이 짧으면은 한 2, 30페이지, 길면 막 80페이지짜리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근데 데이터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산업 레포트 보는 것보다도 더 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거 그거를 다 보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 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기업이 뭔가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게 다 얘기가 다 맞을 때. 예.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바텀업으로 투자하면은 어떤 기업이 막 IR이 이거 우리 이제 뭐 돼요 하면은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투명하게 또 자료들을 잘 만드니까 그쵸, 그쵸. 그거에 한 수십 수백 개 기업들 거 IR을 쭉 보니까 엔비디아도 앞으로 AI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퀄컴도 그렇게 얘기하고 AMD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텔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IR 자료. 2020년도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든 거죠. 이게 한 기업이 얘기하면은 그 기업의 어떤 과대한 그쵸, 희망과 그쵸. 꿈과 뭐 진짜 그냥 드림일 뿐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기업이 얘기하는 거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찾는 걸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런 걸 보일 때가.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또 거기에 이제 디테일한 설명과 그 근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실마리를 그렇게 찾고 그러면 그거 AI 데이터 센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관련된 일을 하는 애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하위로 이제 들어가죠. 하위의 인더스트리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국은 AI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럼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보자가 이제 인더스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를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 인프라망을 하는 애들도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 뭐 메모리 넣는 거, 뭐 HBM 넣는 거, 뭐 그 CPU, GPU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넣는 거 애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성장이 높고 가장 영업 많은 캐시플로우를 가져가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GPU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결국 엔비디아인데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해서 거기 밸류 체인을 이제 그러면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어떤 칩을 만들 때 무슨 밸류 체인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조사하면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엮인 애들이 뭐 일단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TSMC 가서 코어스라는 패키징으로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 패키징은 안 하니까 네. 그러면은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애들 밸류 체인을 다 살펴보고 그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뭐 소재, 장비, 부품 등등 해서 수십 개 기업들이 쫙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 다 공부하는 거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제일 좀 해자가 있고 엣지가 있고 아 얘는 진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려서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섹터에 한 3, 40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추리다 보면은 한 2, 3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업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섹터든지 한 8, 90%는 딱히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다 깊이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막 효율성도 가지치기 하듯이 떨어지고 우선은.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원페이지 툴이라고 스스로 어. 하는데 그러니까 네.
딱 원페이지로 간단한 핵심 요약을 해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한 장으로 딱 요약한다. 네, 네. 그냥 뭐 개요랑 뭐 지금 어떤 가장 비즈니스 모델이랑 음. 얘가 하는 일, 아이템과 뭐 경쟁사, 고객사는 어딘지, 뭐 앞으로 대략 숫자와 뭐 밸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냥 딱 한 장으로 끝내. 2장 절대 안 넘어가고. 왜냐면은 빨리 쳐내야 되니까. 네, 어차피 400개 중에 진짜 옥석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빨리 쳐내다 보면은 어차피 90개는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성장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가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아쉽긴 한데, 근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걸러 보면은 대부분은 제가 걸은 게 맞아요. 대부분은 잘 못 가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제껴놓고 그 10%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제가 찾은 엣지 인더스트리랑 그걸 영위하는 애들,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거나 네네네. 혹은 지금은 예를 들면 AI 쪽으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 네. 근데 얘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거가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그쪽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기존 매출을 비중이 이제 확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 믹스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포착되는 기업들,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메모리만 하다가 네. 비메모리가 붙는 애들,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전에 작년이었나 삼양식품 같은 것도 네네네. 국내만 하다가 해외 쪽으로 수출 많이 되면서 늘고, 네. 엔터 같은 경우도 국내만 하다가 미국이랑 글로벌 진출하더니 확 늘고, 뭐 그런 것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 반도체도 뭐 메모리만 하다가 뭐 비메모리가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는 AI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뭐 그냥 퍼스널 IT,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PC 관련된 제품만 하다가 네. AI 시장이 확 열려버리니까 마진도 엄청 높은데 그쪽으로 칩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네. 거랑 연결된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 해보면 한 2, 30개밖에 없어요. 한 3, 400개를 다 뒤져봐도. 그러면은 굳이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거 2년이 보신 걸려요. 분들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3, 400개를 다 봐야 돼?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예. 약간 무식하고 되게 예. 비효율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또 본인의 자산이 되잖아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라서 이게 예. 저는 좋아요. 이게 일단은 저는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크게 잃질 않아요. 어차피 그 섹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이 기업은 이 업황과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섹터 안에서의 이 기업의 위치와 상황과 그쵸. 업황과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치와 그게 어차피 딴 기업 보면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얘가 아무리 AI 잘한다고 해도 뻥인 걸 아니까 혹은 이게 진짜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만 보거나 아니면 그 변두리만 보면 딴 데서 터질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많이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탐방 참. 예. 찐 20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탐방은 이제 걔네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20개를 다 가긴 또 많고 그러니까 사실 20개 다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뭐 관리가 안 되죠. 예, 진짜 의미 있게 투자하는 거는 20개 중에 뭐 두세 개일 거니까 그런 애들을 한번 또 고르는 거죠. 그 20개를 다 분석을 깊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네. 뭐 밸류가 얘는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사겠어 하는 애들 또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뭐 20개 중에서는 조금 약간 뒤에 처지는 애들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좋은 거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지금 사기 밸류도 적당하고 앞으로도 성장성도 제일 높고 뭐 그런 애들 좀 두세 개, 서너 개 골라서 그런 애들만 저는 탐방을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과일로 따지면 이제 사과가 제일 앞으로 좋을 거냐, 배가 좋을 거냐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엑기스를 짜낸 다음에 그 엑기스를 또 한번 농축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산업에서 핵심 기업들이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그 스터디 모임에 같이 한 명 딱 끼어 있으면 완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거죠. 같이 고생해야지. 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아까 그 뭐 반벤저스 같은 모임도 나눠서 이제
좀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시는 거고요. 네. 아까 그래서 투자 스터디 모임도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그 지금 모임 한 몇 군데나 나가세요? 지금은 오프라인은 2개 하고 있고 음. 온라인 한 3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깡토님이랑 하신다는 거는 그 전통 있는 스터디 모임이잖아요. 그쵸. 현투모 1기. 네, 현투모 1기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어떤 거요? 약간 뭐 그래도 약간 공인이니까 승돌이님하고 또 아. 오프라인 그것도 산업 스터디 종목이 아니라 승돌이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제가 솔직히 승돌이님을 섭외하려고 했다가 예, 그냥 대차게 대차게. 보고 계시면 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한번 나오십시오. 그 승돌이님하고는 어떤 모임이죠? 그 현투모는 아니죠? 그거 아니고 산업 스터디 모임. 산업 스터디. 해외 주식. 해외 네. 주식도. 네. 종목보다는 그건 이제 앞으로 한 5년, 10년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을 찾아보자 해서 그 각계 산업의 좀 전문가들이 모인 스터디 모임이에요. 승돌이님이 그 사이클 투자 굉장히 잘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승돌이님 처음 뵀던 게 저기 우황재 작가님, 호돌이님 반도체 강의에 그 지방 사시잖아요, 승돌이님이. 네. 올라오신 그 반도체 강의를 들으시려고 네. 그분도 엄청난 자산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승돌이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해서 승돌이님한테 이제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네. 보고 계시죠? 예,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또 그 현투모 일기에 또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게 그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 네, 맞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그 모임이고 노을님은 좀 이제 후반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쵸. 네. 근래에 들어가신 거고 여기 쟁쟁한 분들 누구 계십니까? 우리 알만한 깡토 형님도 계시고 깡토님. 뭐 좋은 습관 형님도 있고 또 압규정 교주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습관 형님과 압구정 교주님은 제가 몇 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분들은 뭐 섭외 시도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해야죠. 좀 더 한 해야죠. 3년 정도 좋은 습관 형님은 이제 제 전화 잘 안 받으시고요. 압구정 교주님 이제 그러면 차단한다. 자꾸 전화하지 마라. 차단한다. 이러고 계시고. 그래서 좀 영상 편지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 우선 압구정 교주님께 앞 선생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좋은 습관 형님도 요즘 바쁘셔가지고 좋은 습관 형님도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좋은 습관님이 참고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대외 활동 잘 안 하셔서 그런데 예전에는 방송 출연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가치투자연구소 가투소 현투모 양대산맥 아니었습니까? 가치 투자의 커뮤니티계. 요즘에 이제 다 막 이렇게 유튜브로 넘어가고 막 텔레그램 블로그로 넘어가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노을님이 반도체나 이런 IT 섹터를 특별히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선호해요. 기술주 섹터들을 선호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성장 산업이어서 그럴까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투자 방법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 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게 결국 꺾이지 않는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는 출렁일지언정 10년 뒤, 20년 뒤에는 반드시 그게 뭔가 세상을 좀 지배하고 세상을 바꾼 혁신적이고 그런 걸 하는 트렌드들, 뭐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런 데 엮여 있는 거 안에서만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수익의 99%는 상승장에서 나오고 그 상승장에서 나온 수익의 90%는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주도주에서 대부분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주도 섹터 주도주들을 내 계좌에 넣어놔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주도 섹터 주도주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에 엮인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주도주가 되어 있고 주도 섹터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IT 반도체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게 아니라 메가트 트렌드 중에서 그걸 이제 찾다 추려보면 보니까, 당연히 예, 반도체가 나오고 기술주로 가고 예, 혹시 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조금 가장 성공했던 투자 사례 좀 투자 이야기해 주실 수 사례. 있을까요? 예. 가장 그래도 성공했던 거는 이제 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 걔는 어떻게 보면 AI의 직접적인 수혜주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 소켓 네, 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통 반도체에도 당연히 테스트가 들어갔었던 거고 네. AI랑은 어떻게 엮이는 거예요? 일단은 그 기업보다는 그 AI를 먼저 찾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그 사례로 좀 네. 적합할 것 같아서 AI는 제가 2020년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종목을 고르는데 산업 분석을 되게 오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랑 그러니까 제 공부의 거의 7할이 독서랑 산업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분석은 뭐 기업을 보는 거는 한 시간 한 30%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좀 그 찰리 먼거가 네네네. 얘기한 네. 그 격자틀 모형이라는 게 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세상의 지식을 얽고 섞고 하면은 그쵸.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융합을 시키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 책도 처음엔 많이 읽었거든요. 처음 3년은 뭐 1년에 한 70권씩 막 이렇게 막 읽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책을 읽으면은 다른 분야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한 10권 읽으면은 투자 책은 뭐 한 두어 권? 나머지는 그냥 진짜 다양한 거. 뭐 역사, 전쟁사, 뭐 수학, 과학, 철학, 뭐 국제 정세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사례로 드리냐면은 AI를 제가 그렇게 하다가 좀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뭐 역사나 뭐 전쟁사나 뭐 이런 국제 정세들 그런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AI가 뭐 반도체 산업 내에서 어떤 막 갑자기 혁신적인 게 일어나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 계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패권 전쟁이거든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패권이라는 거는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기술력, 네. 과학 발전. 예. 그리고 지금은 그게 사실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보면은 소련도 똑같았고 소련도 미국이랑 경쟁을 되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몰락하게 된 게 미국이 이제 그 나사의 달 탐사선 우주선을 쏘려고 소련하고 경쟁을 할 때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맞아요. 반도체 회사들을 세계 최초로 이제 막 그쵸. 짓고 그러면서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소련은 민간이 없었으니까 네. 네. 폭발적으로 반도체가 발전을 하면서 한 7, 80년대 되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소련은 구형 수동으로 막 미사일 조준해서 쏘는데 그것도 10발 쏘면 한 발밖에 안 맞고 9발이 5발이거나 아니면 불량인데 미국은 뭐 이미 그때부터 몇백 킬로 밖에서 정확하게 그걸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그 반도체 칩을 그걸 다 반도체 회사들이 개발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 5, 60년대 반도체 회사들 최대 매출처가 국방부였어요. 미국 국방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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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를 그래서 소련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내는 거죠. 거기 대학에 석박사를 따고 또 칩을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재설계하는 거. 그게 지금 중국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게 2018년도가 그 중국이 구매력 GDP로 미국을 처음 넘어섰거든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아, 구매력 기준으로 그냥 네. GDP는 미국이 1인데 아, 그럼요. 실질적인 구매력으로는 네. 중국이 넘었었어요. 18년도 어. 때.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를 또 때리기 약간 시작한. 때리기 시작한 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죠. 자기들이 아는 거죠.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결국은 반도체 패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80년도 때 미국을 앞서겠다고 했다가 미국이 이제 또 그때부터 일본 이제- 반도체 몰락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중국을 G2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려면은 반도체를 소련이나 일본처럼 그 눌러버려야 산업을 되는. 눌러버려야 돼. 그렇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지금 또 다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 웬만한 것들 다시 다 유럽이랑 미국 땅으로 다 돌리잖아요. 일본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전 인플레이션 원인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패권 전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하니까 석유도 있습니다만. 유가가 비싸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2020년도, 2021년도 요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의 이제 저가 노동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소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다 빼잖아요. 네. 반도체도 다 빼고 그러면은 어쨌든 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땅인데 여기 GDP 아니 1인당 임금이 예. 7만 불, 8만 불 이러거든요. 네. 1년에. 그게 중국은 만 불도 안 되는데 수십 배의 그 노동 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미국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네. 미국의 철강 회사도 그렇고 화학 회사도 그렇고 뭐 석유 에너지 회사도 그렇고 걔네들 또 콩쿨 보면 재밌는 게 다 AI 얘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철강 회사까지도. 네,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심지어 해운 회사도 AI를 얘기하고 있고 오.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다 빼올 건데 중국에서 그거 공장을 지금 요새 어떻게 짓고 있냐면은 바로 그냥 땅 파고 착공하고 이게 아니고 네. 1년 전부터 공장 짓기 1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네.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어허. 가상현실을 만들고 네. 메타버스처럼 네.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네바다 주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가상으로 세워보고 그 안에 라인이며 사람이며 장비가 뭐 1cm 이동하면 생산율이 어떻게 되고 그 실제 수율까지 다 적용을 하고 사람의 동선과 재료 투입 그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됐을 때 재고가 얼마가 남을지를 그 학습을 시켜요. 그거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케이스를 학습을 시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고 나서 정확하게 그대로 공장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사람 안 쓰겠다는 거. 그쵸. 다 로봇화 돼야 되고 AI화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막 종목만 보고 있고 레포트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찰리 번거가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격자틀을 형성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라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할 때 뭐 당장 종목이 뭐가 좋을까 이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5년, 10년 뒤에 좀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어떤 아이템이 세상을 바꿀까? 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 뭐 앞으로 세상은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게 그렇게 AI를 제가 20년도, 21년도에 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AI라고 제가 알지는 못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사실 거짓말이고 AI 같은 뭔가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냥 반도체 어쨌든 그런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로봇화되고 자동화되는 거 그런 쪽의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그런 걸 좀 20년도, 21년도에 조금 이렇게 예감을 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반벤져스 만들고 같이 하자고 했죠. 근데 지금 같이 파보자고. 노을 프라푸치노님한테 저는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이제 찰리버거가 이야기했던 격자틀 모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로 따지면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크게 벌었던 성공한 투자 사례를 여쭤봤는데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이 AI를 어떻게 주목했고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뭘로 제일 많이 벌었냐고 이거였는데 대답하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노을님이. 야, 그래서 이게 뭔가 투자의 기틀, 네. 사실은 기반이 가장 튼튼해야만 지진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2017년도에 엔비디아 사옥을 견학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렌더링 해봐가지고 뭐 햇빛의 각도부터 해갖고 어디에서 채광 에너지를 가장 세이빙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업무 능력이 올라가고 그거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 엔비디아 가서 티셔츠 사오고 막 기념품 사오고 그리고 주식 조금 샀다 이제 홀랑 팔아먹고 그러니까 기틀이 약했던 거죠.
와, 근데 확실히 이제 뭔가 기틀이 예. 단단해야 된다는 걸 지금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동문서답이긴 한데 네. 관련된 거 가장 좋은 애들을 찾다 보니까 아, 국내에서는 가 가장 좋았던 거죠. 왜냐면은 예. 엔비디아가 소켓으로 신규 칩들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 독점을 거의. 그리고 그 작년에는 이번에 또 SKC 인수되면서 그 엔비디아가 전용 라인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 엔비디아가 앞으로 그 AI 칩들 그 다 러버 소켓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물량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용 라인 증설을 요구를 한 거고 그게 없으면 안 했을 거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데이터 센터 AI 쪽은 다 FCBGA라는 기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 기판의 소켓에 지금 R&D 물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러버 소켓이 거의 많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포고를 썼는데 한 19년도, 20년도부터는 대면적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포고로는 효율이 안 나와서 네. 비싸기도 하고 뭔가 전기적 성능이 안 돼서 근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그 데이터 센터 AI 칩과 관련된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 뭐 퀄컴, AMD, 인텔 등등도 다 러버로 R&D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R&D 하고 나서 양산 물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R&D 한 게 또 양산 물량으로 또 수주를 또 작년부터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네. AI 반도체, 즉 데이터베이스 센터, 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이제 수주가 몰릴 것이다. 그래서 그냥